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화 천회장입니다.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1.0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1.8%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579억, 외국인들이 904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애들이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다들 잘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현대차만 0.2%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1.8% 오르고 있고 다시 908.53, 외인들이 1276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LNF, 셀트리온, 포스코 DX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엔터주가 빠지네요. JYP, SM이 한 2%, 1%대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를 때는 또 신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신나게 떨어지는데 이제는 또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빠졌으니까 오를 수 있으니까 빠질 때 주워 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빠질 주워 담자. 미국 상황도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3대 지수의 반락으로 하향세를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그 무디스가 예고 없이 은행권에 대한 무더기 신용 등급 강등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파를 이기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나 장중에 한 400포인트 정도 이상 빠졌던 다우존스 지수는 100포인트 하락으로 하락폭을 당일에 상당히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58.64포인트 하락을 해서 35,314.49를 기록을 했고 S&P 500도 19.06포인트 내려서 4,499.38에 마감을 해요. 나스닥은 110.07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지수가 13,884.32에 마쳤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소액 대출은행 가운데 M&T 뱅크하고 피나클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등 10개사의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또 캐피탈원과 시티즌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뱅크오프 등을 포함해서 11개 은행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뉴욕 멜론 은행하고 US 뱅크오프,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컬린 프로스트 뱅커, 노던 트러스트 등과 대해서 잠재적인 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지방은행 관련 상장 주가지수 펀드인 SPDR, S&P 리저널 뱅크 ETF가 1.5% 정도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당은 무디스가 지목하지 않은 대형사죠. 골드만삭스, JP모건 치스도 한 1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인프라 캐피탈 어드바이저스 CEO 제이 할필드는 좋은 신용 등급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애써 부정을 했지만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드는 것은 시장 정서에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무디스 애널은 무디스 애널이 그래요. 보고서에서 미국 은행들 일부가 금리하고 자산부채 관리에 리스크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의 전반에 예금이 고갈됐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고정금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유동성과 자본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2024년 초에 미국에서 경미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일부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건전성이 견고하더라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서 신용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무디스는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금리가 크게 인상이 되고 은행 시스템 준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은행의 ALM 자산부채 관리 위험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범위대로 돌아올 때까지 금리는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 미국 금리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이는 은행의 고정 자산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디스는 지방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대차 대조표에서 고정금리 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수익성과 자본을 늘리고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더 큰 제약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미국 은행들의 그 스트레스는 주로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금리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보다 자산 건전성 악화가 임박했다는 경고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증시에 잠재된 위험이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그 S&P 500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측정한 한 가지 지표에 주목을 하는데 2000년 이후에 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지점에 이 지표가 도달해 있고 이는 표면적으로 주식시장이 금리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역사적인 고점은 아닌데 여전히 매수할 가치가 있고 1953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평균 5.5, 5년 만기는 국채 수익률이 평균 5.3%에 있다고 뒤져봤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016%, 5년 만기 4.113이에요. 2022년 6월에 그 9.1% 정점을 찍은 CPI의 연간 변화는 최근에 이제 3%대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동일한 기간 동안 10년물 수익률이 약 100bp 상승했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채권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먹을거리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더 그렇다고 분석을 합니다. 채권 시장이 변동성을 잘 타는 것이 이미 랠리가 지나버린 증시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크레딧 스위스의 그 전략가도 그럽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이라며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 BOA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전술적인 수정이 이미 진행 중이다. JP모건의 주식 전략가도 사람들이 경제 상태에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들 말하는 대로 거꾸로 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꾸로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삼성은 68,900원 찍고 있는데 지금 69,000원, 69,400원까지 갔었어요. 한 69,000원 선은 충분히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265만 주 정도 시원하게 다시 또 외인들 들어오고 있고 기간 좀 팔고 있고 개미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6,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13만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도 우선주가 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주 한 외인들이 한 20만 주까지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부지런히 모을 때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쌀 때 부지런히 뭐죠? 쌀 때 부지런히 모아야지 여러분들 어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왕창 사신 분들은 오늘 또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평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쫄 거 없습니다. 우울할 거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